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관저에 도피했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이 관저를 들락거리며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실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고 변호인단도 수시로 관저에서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도주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변호인들과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어젯밤부터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오늘 관저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어요. 대통령님 혹시 만나셨을까요? 제가 점심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 계셔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확인했어요. 계속 뭐 제3의 장소에 가 계시다 뭐 이런. 그 거짓말이에요. 네, 거기 계셔요. 내가 직접 만났다. 변호인단과 윤상현 의원은 야당이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관저에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영상도 공개가 된 건데 자 생각해보면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불러내서 이른바 질책하는 그 자리에서도 도주설을 제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네.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공수처장을 불러낸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도주설을 퍼뜨렸다라는 여권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심리학 용어의 인지오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지오류라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 상태에 빠지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그 인지오류를 자기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에 필요한 정보만을 계속 주입시키는 그래서 확증하는 그 확증 편향인데 지금 저런 사안이 인지오류의 확증 편향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습니다. 에코챔버라는 이야기가 제가 또 안체를 좀 하면 에코챔버란 말이 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은 아는 척해도 돼요. 에코챔버란 말은 챔버는 방위, 에코는 메아리 아닙니까? 같은 방 안에서 계속 같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메아리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종의 자기 확신에 빠진 경우인데 저는 저런 제보가 들어왔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걸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인을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끼리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에코챔버가 되는 거.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래 윤석열 미우니까 미운 그 친구는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빠지다 보면은 저렇게 정확치 않은 사실을 정확한 것처럼 인식하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천만다행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나 또는 대한민국 위해서도요. 국격을 위해서도요. 저 보도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에서 촬영해서 내보냈다 하면 다 조작이라 할 거 아닙니까? 예. 또 보수 언론에서 찍어서 내보냈다면 또 그것도 조작, 무슨 의도성이 있다고 했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어마이뉴스 TV라는 이른바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약에 다른 언론이 했다면 조작됐다, 도피했다, 또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예를 들어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다 등등. 그렇죠. 대한민국 또 한 번 찢어지는 거죠. 한국이. 그나마 어마이뉴스 TV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고요. 한 건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에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전 세계가 가짜뉴스에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짜뉴스는 책임 있는 기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한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제 만약에 다시 사진이 보니까는 그러면은
과거에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말 실수해놓고 미안해. 나 과거에 너 했을지 내가 모르잖아. 이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확인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국익, 나의 발언과 나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한민국 국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걸 우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윤석열도 중요하지 않고 이재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당도 중요하지 않고 민주당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익이고 국격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훼손되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국익과 국격에 맞춘 의식한 발언, 행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각에서는 김관섭 변호사님 1차 체포 시도에 실패를 하자 사실은 거기에 관저에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뚫고 들어갔어도 체포는 못했을 것이다. 체포 실패는 예를 들어 이제 야당이 만든 무능한 공수처의 탓이 아니라 관저에서 숨고 도피한 비겁한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도피했다, 피신했다, 뭐 도주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산하게 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도 일부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대통령이 왜 여기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어디로 피신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일부 철회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앞에서 나를 세면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보수 층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쩐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누가 제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언론화시키고 대통령이 도주했다. 이것은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도망간 피의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신중을 기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군에서 제보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아니 야 그가 뭐냐? 그러면 아니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흘러나온 얘기 가지고 이걸 이렇게 큰 뉴스를 사실은 외부에다가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뭔가 대통령을 좀 악마화하고 현재 어떤 공수처의 체포 집행과 관련된 대치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체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도적인 게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희 의원님. 아니 대통령이 불법 계엄과 내란 수계 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요구한 3번의 출석에도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행된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철조망치고 차벽 세우고 저렇게 들어앉아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 국제적인 이 망신 아닙니까? 국격 추락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국격 추락을 지금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사법체계 붕괴되고 있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메신저처럼 전하던데 누가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저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저 걸어가는 저분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나 안 도망갔지롱 하고 지금 나타나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근데 국민들 정말 너무 열통 터질 일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하루빨리 출석을 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마지막 책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피설 나오니까 이제야 나 안 도망갔다 이렇게 드러내고 저 걸어가서 저 차벽 앞에서 철조망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철조망 튼튼하게 세웠어? 차벽 잘 세웠어? 지금 이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이 초현실적인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금의 지금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랄지 이런 얘기들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받는 거예요. 그게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요? 네. 지금 저 차벽 뒤에 철조망 뒤에 인해 장막에 의원들의 어떤 방탄 의원들 뒤에 숨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모습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 말 끝에 수십일 만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듯한 저 모습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빨리 우리를 좀 탈출시켜 주세요. 뭘 잘했다고 동선을 공개하느냐, 관저에서 건재함을 공개하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도피했던 것 아니냐, 뭘 잘했다고
이른바 민주당을 고발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아님 말고식의 선동성 가짜뉴스는 개헌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맞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관저에서 집거하던 대통령이 등판한 이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등장 장면은 경호 인력과 관저 입구까지 이동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저지선 지점에서 차량을 가리키며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다시 돌아간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등판한 이유는 뭘까? 도피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지층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을 기강을 다잡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도피서를 대통령실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고위 관계자,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 법적 조치하겠다. 윤상현 의원, 가짜뉴스 퍼뜨리는 야당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